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요번에 이제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의 그 파경 소식을 접하고, 저도 예전에 결혼한다고 할 때 송중기, 그때 당시에 이제 송혜교 사주는 저는 안 봤고, 송중기 사주에 를 봤었는데, 과연 이 송중기 사주 안에 여자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들어오면은 버틸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송혜교가 버틸 수 있을까? 버틸려면은 이제 본인이 그 버틸 수 있는 뭔가 제어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송혜교 자체가 아주 신강해서 송중기의 그 강한 성격을 누를 수 있거나, 아니면 아주 약해서 정말 100% 그냥 맞추고 살지 않는 이상에는 좀 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었어요. 송중기 사주 같은 경우 보면은 신유일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신유일주는 얼굴도 하얗고 굉장히 조각미남이에요. 정말 인기는 정말 짱일 수 있는 너무너무 잘생긴 일주의 하나고요. 이미지도 굉장히 좀 도회지적이고 조금 이지적이고 조금 약간 다소 너무 차분하고 약간 차갑다는 느낌도 좀 있지요. 그런데다가 지지로 보면 유축합이 다 되어 있어요. 유축합은 금성분이잖아요. 그쵸? 금성분이라서, 금이라는 성분은 굉장히 결단력 있고 좀 맵고 끊고 차갑고 뭔가 따뜻한 성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중기라는 그 배우 자체는 마음 따뜻한 어떤 그런 성정의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 편제를 둘이나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송중기 자체도 본인도 잘생겼지만 여자들도 이렇게 가늘가늘하게 예쁜 편제를 선호를 좀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도 가늘가늘하게 이렇게 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송중기는 가늘가늘하게 이렇게 뭔가 야리야리하게 느낌이 오죠. 을이란 느낌이 송중기한테도 좀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 편제라는 성분이 여자의 성분인데, 여자의 성분들이 이 유축, 금 위에 앉아 있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중기의 외모나 뭐 그 이미지에 반해서 이렇게 여자들이 왔어요. 왔다가 다 이 지지의 금에 잘려서 다 도망갔겠죠. 과거 전력은 아마 살펴보면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까지는 찾아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여자들이 들어오기는 끊임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들어왔겠죠. 이렇게 금을 깔고 있는, 지지에 금을 깔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들어온 순간에 의신충 여기서도 당하고, 바닥에는 현실은 다 차가운 어떤 얼음 조각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니까 오래 교제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본 모습이 보여졌으면 바로 여자들이 좀 떠날 수 있는 그런 사주고요. 그 다음에 송중기가 어렸을 때 그 아이스 스케이트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유축합을 보고서 그럴 수 있겠다. 이 얼음판 위에서 팔을 휘저으면서 달리고 있는 그런 형상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썼다라는 느낌이 좀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송중기랑 송혜교랑 사이에서 일단은 좀 여러 가지 뭐 문제는 있었겠지만, 송중기는 이제 자식을 원했던 것 같아요. 송중기한테는 지금 자식이 사실은 병화거든요. 병화가 와야지 본인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 차가운 그 조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중기는 아마 그 자식 성분인 병화를 굉장히 바랬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송중기는 굉장히 자식을 바랬을 텐데, 송혜교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사주 내에 식신이라는 성분이 없어요. 식신이라는 성분이 자식이잖아요. 병정화가 마찬가지로 병정화가 식신인데,
병정화가 없어요. 병정화가 없고, 병화가 오더라도 신금하고 합쳐져서 병신합 수로 변해버리거든요. 아니면은 정화가 오면은 신금을 그을음을 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와도 뭔가 좋은 역할로 올 수는 조금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송혜교 자체가 일단 식신이 이렇게 사주에 없다는 거는, 식신은 조금 남에게 내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성분인데, 일단 약간 내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성분 자체는 별로 없는 관계로 자식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성분이 부족한 여자라는 거는 조금 느껴지고요. 이 갑진일주 자체도 굉장히 센 일주랍니다. 일단 갑이라는 글자도 세고 이 진이라는 글자도 사실 세요. 갑진일주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송중기랑 그래도 2년 가까이 같이 살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갑진일주가 아니라 정말 약한 그런 일주가 왔었다라면 더 빨리 파경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살펴보면 일단은 이 송혜교는 정제합이 돼 있잖아요. 굉장히 그 안정감을 추구하는 성향이에요. 결혼도 아마 본인이 굉장히 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그 목적이 그것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밑에 편제를 깔았잖아요. 편제를 깔았다는 거는 본인의 욕망이거든요. 본인이 일단 지배하고자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편제는 위에서 자기가 지배해야 되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송중기가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주를 가지고 본인이 뭐 지배하면 지배했지, 지배할 수 있는 성질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인격. 편인격은 좀 뭐라 하지, 약간 편인은 일단 사실은 편인격은 도식을 하잖아요. 식신을 깨버리는 성향이 좀 있잖아요. 편인격이라는 자체가 자식을 좀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잖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 사실은 여기 신유로 있는데, 정관으로 보면은 송혜교가 굉장히 반듯한 남자를 좋아하고, 사주에도 이렇게 반듯한 남자가 와 있는 걸로 봐서는 송중기 이미지에 반해서 송중기가 굉장히 발라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정관 성분 때문에 송중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정관이라는 성분이 여기 연주에 있다는 거는 일단 배우자과 관은 배우자잖아요. 관이 연간에 있다는 거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자기를 아빠처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맞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남자와 인연을 해야지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송혜교가 뭐 4살인가 많죠, 송중기보다. 거기서부터도 벌써 잘못됐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일단은 송혜교는 결혼을 하더라도 본인보다 최소한 5살 뭐 그 정도 좀 더 많아서 굉장히 다 품어줄 수 있고 좀 따뜻한 남자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당연히 여기도 보면은 지지가 차갑잖아요. 되게 조우가 안 맞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정화나 아니면은 지지의 그 따뜻한 사오미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글자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송중기 글자에. 이 사람도 춥고요, 이 사람도 추워요. 조우가 둘 다 안 맞아요. 조우가 안 맞으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좀 성격적으로 무난한 성격은 못 돼요. 조우가 맞는 성격들이 조금 무난하고 일반적인 성격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송혜교는 여기 지지의 진의 원진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진의 원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불평불만이 좀 많고, 그다음 조금 불평불만도 많고, 좀 짜증도 많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는 그런 성향의 그 원망하는 살입니다. 진의 원진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진유합금이 돼 있죠. 진유합금. 일단은 자기의 재와 관이 이제 합해서 금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죠? 재생관하려고 하는 사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편재와 관이 합쳐져서 관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돈은 있겠다. 자기가 돈은 있겠다. 이제 남편과 결혼하면 이제 명예까지 더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또 결혼도 했겠죠. 송중기랑의 결혼은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이었으니까요. 그죠? 진유합금이 그런 식으로 적용이 저는 됐을 것 같아요. 자신은 이미 돈은 있고 관성과 합해지면 금기가 더 강해져서 이 관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기의 인자거든요. 진유합금, 인기의 인자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송혜교는 그것도 좀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사주, 이제 시주는 저는 몰라요. 유추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유추에서 뭐 다 사실은 유추에서 알아맞힌다면은 짜맞추기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세자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설명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둘 다 일단은 둘 중에 하나 병정화라도 좀 있었으면 조금 한 사람이 좀 참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송중기는 마냥 좀 여자가 마냥 다 받아주고 참아주고 좀 화기가 강한 여자였어야 되는데, 일단은 갑진일주라서 송혜교도 참지 않고 제 편제를 깔고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지배하려는 성향도 있고, 더군다나 나이도 4살이나 많기 때문에 이게 호락호락하진 않았겠죠. 거기서부터 문제는 생겼어요. 그리고 대운을 보면은 지금 작년부터 해서 보니까 송중기는 신사대운이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비견이 천간에 온다는 거는 이제 그 경쟁에 더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연예계에서도 예전에 조금만 하면 뜨는데 이제는 조금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해야지 조금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의 경쟁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라 스트레스가 좀 극에 달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다가 지금 정관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정관이 오면은 일단은 정관이 오면은 일단 관성이 왔잖아요. 관성이 왔다는 건 남자에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관성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송중기는 관성의 대운이기 때문에 자식을 원했겠죠. 당연히 송중기는 자식을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유합, 그쵸? 사축합, 사유축 금극이 형성이 돼요. 사유축 금극이 형성이 되면 지지가 온통 다 금이에요. 설이란 말이에요. 설이빨. 그러면은 온통 다 자기 세상이네요. 온통 다 자기 세상이에요.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겠죠. 그죠? 그나마 이 정관이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뭔가 희생의 요소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정관 자체도 여기 다 가면서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사유축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정관마저도. 그쵸? 그래서 일단은 지지가 온통 금밭이 다 돼버렸다. 그러니까 신금의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나라가 된 거죠. 네, 얼음나라가 됐어요. 이 얼음나라에서 이 을목이나 간목 같은 이 여자들이 나무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와도 못 버텨요. 버틸 수가 없죠. 거기다가 편인이 왔어요. 예, 편인. 편인은 일단은 편인이라는 건 도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가 편인운이 온다는 거는 뭐 인기적으로나 뭐나 뭔가 엎어지는
찌그러지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도시개운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관이 왔어요. 상관이 오면은 일단은 이 사이에 상관경관이 또 형성이 돼 버렸네요. 상관경관이면 법적인 분쟁이 오는 거죠. 법적인 분쟁이 왔어요. 상관경관이 왔고요. 편인 올해 도시개운에다가 상관경관. 그리고 또 요번 달이 겁재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만빵이다. 이 겁재는 뭐 같이 활동하는 뭐 같은 동료나 배우일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아주 가중되면서 이 추고가 발동이 되겠죠. 너무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추고의 현상으로 참지 않고 바로 법적으로 분쟁을 일으킨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송혜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운이 정인이에요. 정인이라는 대운은 자기가 받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지는 대운이고요. 인성은 인극식 배우셨죠? 인성은 식상을 극해요. 인성이 오면은 당연히 식상을 극하니까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겠죠. 인성운에 자식을 낳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데 자식은 자기가 다 생해야 되고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안 그래도 갑인데 지금 양의 운이 왔어요. 대운에서. 엄청나게 세죠? 갑이 묘를 보면은 무서운 게 없어요. 다 자기 뜻대로만 해요. 주변 아랑곳 안 하고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이 강해지는 그런 때랍니다. 그리고 올해 또 정제가 왔어요. 정제는 합리적으로 자꾸 생각해보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고, 정제가 오면은 사람이 되게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지잖아요. 머리를 이제 계산을 굴려봐도 자식을 낳으면 자기 몸매도 망가지고 인기도 한동안 브라운관에 비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대로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겠죠. 그래서 아니다, 나는 아기를 낳는 순간에 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고, 그리고 안정감은 정제하고 지금 합을 하면 본인은 안정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으면 그 안정이 깨지잖아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편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군이죠. 그쵸? 도시군이에요. 식상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식상을 파괴하는 거라고요. 자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편인운에 애 안 낳죠. 안 낳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편인하고 지금 양인하고 합쳐서 해묘합, 이것도 큰 목기로 지금 작용을 하죠. 목기로 작용해요. 그죠? 그럼 목기가 작용하면은 이 간목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양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셌는데 해묘합으로 지금 양인이 더 세졌어요. 더 힘을 받았어요. 해수한테. 그럼 자기 고집이 더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 다음에 요번 달 편관, 스트레스가 정말 말도 못하게 강해졌겠네요. 그리고 관살 혼잡도 됐어요. 그쵸? 그리고 편관이 왔네요. 그럼 뭔가 그 자기 남편이 아닌 어떤 다른 남자에 의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편관이 왔고요. 그걸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상관이네요. 상관 지금 경관하는 운이죠. 경관하는 운이죠. 정확하게 상관경관하는 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 분쟁이 일어나겠죠. 상관경관.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완벽해지려면 해묘합에서 이제 목기운이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이 이제 그러면 신미월이 되잖아요. 신미월이 되면은 해묘미 목국이 되면서 이 송혜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때 거의 저는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미월이면은 언제냐, 7월 한 제가 지금 만세력이 없는데 언제 절기가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7월 한 뭐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7월 초쯤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겁재가 원인이 돼서 분쟁이 시작된 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 의해서 상관경관이 됐다는 거는 분명히 다른 남자와 관련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사주 감정을 할 때 조금 누르고 잘 살라고 하지만 이 커플은 지금 뭐 잠깐 참는다고 해도 같이 살 수가 없는, 송혜교가 여기 자리에 계속 들어가 있다면 송혜교는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자살할 수도 있어요. 송혜교가 그나마 지금 양인대운이기도 하고 본인의 힘도 좀 세지고 본인의 지금 사주가 살려고 하는 사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 감도 없이 그냥 나쁜 사주를 타고났다면 여기 그냥 참으면서 기다렸다가 뭐 어느 날 매스컴에 뭐 자살을 했다, 아니면은 뭐 죽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랍니다. 이 자리 자체가. 그래서 송혜교가 살려고 나왔다. 저는 여기서 살려고 그나마 송혜교가 나온 거라서 저는 이 이혼을 찬성을 하고요. 송혜교 씨는 나중에 다시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아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이 차이가 좀 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좀 화기가 좀 강하고요. 네, 그럴 수 있는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위하는 길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더 좋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끝으로, 예, 오늘, 예, 이 해석은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